자, 첫 번째 세션을 맡았습니다. 저스틴이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감사하게도 도커 캡틴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의 테마가 도커 컨테이너를 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AI 쪽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가 테마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요즘 굉장히 핫한 얘기죠. MCP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달 미드업에서 저희 뒤에 계시는 염근철 캡틴님께서 한번 MCP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더불어서 조금 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MCP 얘기가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바로 막 그냥 난리가 났던 이제 토픽이 바로 MCP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도 질 수 없다. 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MCP 서버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 GitHub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이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혹시나 팔로우 해주시면은 다양한 그 이제 애저 클라우드 얘기, 그다음에 단넷 얘기, 컨테이너 얘기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MCP 얘기를 좀 먼저 하기 전에 앞서서 MCP가 사실 이제 돌아가기 위한 그 근간이 되는 환경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AI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업무에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AI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바로 요 이제 코파일럿 그리고 에이전트 요 두 가지 얘기가 될 거예요. 코파일럿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이전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에이전트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 아, 부끄러우신가요? 이거 뭐야? 갑자기 얘가 왜 이래? 그 키보드가 눌렸나 보네요. 이렇게 하면 거의 스포를 다 한 거잖아. 자,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과 에이전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프론트엔드 관점이었을 때 프론트엔드가 보통 뭐 하나요? UI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이거 해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백엔드로 넘어가서 뭔가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프론트엔드 UI 쪽에다 결과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그죠? 그랬을 때 코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요청 사항이 백엔드로 넘어가죠. 즉 에이전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다시 코파일럿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제 그 웹앱 같은 거를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저녁 메뉴, 점액추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 가서 아, 오늘 저녁 뭐 그 어디서 드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것저것 이제 한 다음에 그럼 이수역 근처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아, 이수역 근처에서 맛있는 그 저녁 메뉴들을 추천을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이제 넘어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1년의 과정이었다고 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UI 쪽보다는 에이전트 쪽이 강할 텐데 왜냐면 에이전트 AI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사용자의 요청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에이전트로 들어오게 되면 에이전트가 뭔가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관점,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청 사항에 대한 답만 처리를 해주죠. 그죠? API 호출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API 호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때 에이전트는 보통 이제 그 요게 죄송합니다. 그 요게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토노미. 그래서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 오토노미에 해당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어떤 일을 해줘라고 하는 거죠. 잡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그 잡을 잘게 태스크로 쪼갤 거예요. 쪼개서 쭉 어떤 프로세스를 태울 겁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태스크겠죠. 근데 어떤 태스크를 태울 건지가 일반적인 기존의 지금까지의 그 상식으로 치면은 개발자가 이 워크플로우를 정하죠. 그래서 이제 정해서 쭉 그 프로세스를 태울 거예요. 그런데 에이전트는 그게 아니죠. 에이전트는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본인이란다. 에이전트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디시전 메이킹과 관련된 얘기죠. 그게 알아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느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에이전트 하나한테 전 요청을 했지만 그 에이전트가 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에이전트도 같이 호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트는 굉장히 큰 트랜잭션을 다뤄요. 돈이 막 456억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트랜잭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에이전트가 혼자서 딸깍하고 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겠죠. 아니면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지지난주에 저희 회사 6,000명 잘렸죠. 그런 식으로 그런 대규모의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에이전트는 이제 사람과 인터랙션을 해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오토노미, 알아서 한다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혼자 알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그럼 그 알아서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알아서 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에 대한 고민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랭귀지 모델들은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AI의 GPT 모델을 보면은 항상 펑션 콜링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트로픽의 이제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제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AI 툴링 기능 또는 펑션 콜링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각각의 랭귀지 모델마다 펑션 콜링 기능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AI 모델마다 다 달라요. SDK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또 만드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있잖아요. 랭체인이라든가 뭐 시멘틱 커널이라든가 오토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펑션 콜링을 하는 구현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회사에서는 랭귀지 모델, AI 모델 하나 갖고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오픈 AI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로컬 랭귀지 모델을 로컬에서 돌아가는 랭귀지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로드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구현 방법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은 뭐 GPT가 좋을 수 있지만 좀 지나면 클로드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클로드가 더 좋을 수 있지만 다음 한두 달 지나면은 제미니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마다 회사에서는 이번엔 이걸로 갈아 끼웁시다. A라는 모델에서 B라는 모델로 갈아 끼웁시다. 이러는데 구현 방법이 다 다르면은 그때마다 계속 코드를 다시 리팩토링을 해야 되고 새로 구현을 해야 되고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죠.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코드가 중복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그게 이제 MCP죠.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에이전트는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알아서 뭔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로 좀 통일시켜 놓으면은 모델이 바뀌어도 아니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안트로픽에서 MC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자고 요걸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MCP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CP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얼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풀어볼게요. 풀어보자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즉 AI죠. AI에다가 모델에다가 특정한 맥락, 컨텍스트죠. 이 컨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해줄 거냐. 추가해 줄 수 있는 방법, 약속, 규약, 즉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입니다. 쭉 요 얘기가 바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규칙에 대한 얘기인데 약속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약속이 뭘 하고자 하는 약속이냐. 바로 맥락을 추가를 해주자라는 얘기죠. 이거를 에이전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풀어보자면은 이제 랭귀지 모델을 AI 모델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이를 더 알아서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특정한 맥락을 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MCP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뭔가 딱 머리를 탁 치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되게 비슷한데? 라고 했을 때 아마도 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락은 리트리블 오그먼티드 제너레이션이죠. 말 그대로 뭔가 강화시켜서 답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추가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랭귀지 모델은 컷오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 달인가가 아마 그 컷오프 데이트일 거예요. 즉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학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손흥민이 우승했죠? 걔는 대답을 못 해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이 우승한 얘기를 신문 기사를 긁어다가 데이터로 전달을 해주면은 얘는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때는. 그죠? 이게 바로 라그잖아요. 근데 그 라그는 라그는 어떻게 보면 예전엔 그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작아서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그 제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벡터 데이터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했다면은 어쨌든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게 라그잖아요. 근데 MCP는 에이전트는 데이터만 다루진 않죠.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슬랙을 쓰신다. 그러면 슬랙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막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 어디 파일로 떨궈줘. 그럼 파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PDF로 만들어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메일 보내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리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고 뭔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딘가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에이전트는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즉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라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MCP는 그런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P가 그러면 MCP로 다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데 뭐 사실 MCP 자체는 프로토콜에 불과하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약속을 정해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MCP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렇다면은 우리 에이전트가 MCP를 따라가면은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MCP 서버가 있을 때 그 MCP 서버를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 에이전트는 이 MCP 클라이언트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 MCP 세계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MCP 클라이언트가 있고 MCP 서버가 있습니다. 그죠? MCP 서버는 이제 MCP 클라이언트부터 얘기를 할게요. 보통 우리는 이제 내 로컬 컴퓨터에서 그 작업을 한다 치면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들이 MCP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웹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MCP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배터리가 2개가 다 나갔네요. 자, 제가 제 목소리 크게 할게요. 자, 뒤에 들리시죠?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게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그럼 로컬에서 돌아가는 MCP 서버를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쓸 거예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직접 접근하진 않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쓰는 게 보통 이제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MCP 클라이언트가 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얘네들이 바로 뒤에 있는 이제 MCP 서버를 건드려서 거기서 이제 거기다 때려가지고 뭔가 데이터가 날라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업무에서 쓰는 MC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대략 이런 식의 아키텍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UI 프론트엔드가 있을 거고, 그죠? 그 UI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API를 때리죠. 이거 해줘! 라고 때릴 겁니다. 그러면 API 백엔드는 자체로는 뭐 없지만 이 API 백엔드가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돼서 MCP 서버들이 저쪽에 있으면은 MCP 서버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줘! 라고 이제 해서 날라오는 거겠죠.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UI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MCP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결국은 UI 프론트엔드 그냥 백엔드 API만 때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엔드
이제 API가 MCP 클라이언트가 돼서 다른 MCP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마이크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3티어 구조가 많이 가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약간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그 3티어 구조 대신에 이 3티어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2티어로 가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UI 프론트엔드 영역이 MCP 클라이언트가 돼서 바로 MCP 서버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있고 MCP 서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할 것들은 그럼 이제 MC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 MCP 클라이언트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서 돌아가는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자, 일단 MCP 서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되게 쉬워요. 의외로 저도 MCP 서버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만들기 전엔 그랬죠. 근데 한번 만들어 보고 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GitHub에 가면은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리포지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SDK 리포지토리가 7개가 있어요. 즉 언어가 7개의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러스트, C#, 타입스크립트, 자바, 스위프트, 그다음에 파이썬, 그다음에 코틀린 이렇게 있어요. 자, 스위프트랑 코틀린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거죠. iOS랑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메이저 언어들 C#, 타입스크립트, 자바, 그다음에 파이썬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께 좋아하는, 여러분 선호하는 언어로 MCP 서버나 클라이언트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SDK다 보니까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 작동하는 방식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만 할 줄 아시면 다른 언어로 된 것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C샵으로 한번 이거 예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웹 기반의 저희는 이제 웹 기반 계속 제가 웹 기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MCP 서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I/O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웹 기반의 방식으로 SSE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활용할 때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이제 서버들이 올라가 있는 클라우드에서 올라간다고 사용하고 아니면 내부 네트워크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웹 기반의 그 MCP 서버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테니까 그럼 웹 기반이니까 C샵에서는 일단은 웹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C샵 SDK를 집어넣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MCP 서버를 우리는 만들 거예요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디펜던시를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기반이다 보니까 오케이. 우리는 HTTP 방식으로 소통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서버 안에는 어떤 툴들이 있어 라고 그러니까 툴들을 스캐닝을 해주는 요 메소드를 이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툴이라고 나는 툴이야 라고 정의만 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제 얘한테 접속하는 MCP 클라이언트한테 오케이 여기에 우리 툴이 이만큼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가 적어도 하나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SSE라고 하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요게 MCP 서버를 실행시키는 최소한의 로직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만약에 이 MCP 서버가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린다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뭔가 로직이 들어갈 거고 뭐 다른 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들은 여기에 디펜던시가 없고 요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그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with tools from assembly라는 게 있죠. 요게 툴을 스캐닝하는 이제 그거 툴이 이제 메소드라고 했어요. 그럼 툴이 어디 있느냐? 툴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에코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에코 툴이라는 거를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코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은 파라미터로 집어넣으면은 그냥 리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이제 그거죠. 근데 얘가 오케이 얘를 그러면은 내 MCP 서버에서 툴로 작동을 하게 할 거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데코레이터만 집어넣어 주면 돼요. 오케이 이 MCP 서버 툴 타입이라는 데코레이터를 클래스에다 레벨을 해주면은 오케이 이 툴이 MCP 서버 툴로 작성을 할 거야. 그리고 에코라는 메소드가 바로 MCP 서버 툴이야라고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MCP 서버가 오케이 나는 에코라는 툴이 있어라고 해주는 거고 MCP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하면 오케이 여기는 에코라는 툴이 있구나라고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전부입니다. MCP 서버를 만들 때 툴로 하는 거는 이게 전부라서
그럼 요거는 사실은 어떤 기존에 있던 API 엔드포인트에다가도 요 데코레이터만 사실 추가를 해주면은 바로 순식간에 MCP 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고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럼 제가 MC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MCP 서버가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좀 키웠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MCP 클라이언트 있고 MCP 서버 있어요. 일단 제가 MCP 서버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서버 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서버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MCP 서버 추가하고 HTTP 트랜스포트 추가하고 툴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건데 이 MCP 서버가 하는 일은 투두 리스트를 관리해주는 MCP 서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했고 여기 이제 맵 MCP 해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툴이 여기 있는데 여기 투두 툴이라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CP 서버 툴 타입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요 클래스 투두 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MCP 서버 툴로 작동을 할 거야라고 하고 그 안에 add to do item asynch라고 하는 메소드를 MCP 서버 툴로 해서 이름을 add to do item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요게 이제 MCP 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두 리스트업을 쫙 해주는 get to do items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쭈루룩 해서 to do 아이템을 업데이트 해주는 각 아이템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ID 값이랑 그 투두 리스트 투두 아이템 텍스트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5개 그 이제 툴을 그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NET run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투두 서버 앱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투두 서버 앱 딱 실행을 시키면은 서버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제 MCP 서버가 실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막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되고 막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케이 MCP 서버가 로컬 호스트 5242이라는 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CP 서버가 돌아가니까 MCP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리고 있으니까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기터 코파일럿 에이전트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기터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보면은 코파일럿을 보면 총 3개의 모드가 있어요. 에스크 모드가 있고 에딧 모드가 있고 에이전트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요 MCP 서버를 쓸 수 있는 건 에이전트 모드입니다. 자, 에이전트 모드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현재 등록이 돼 있는 MCP 서버들이 쫙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죠. 여기에 지금 저는 방금 돌리고 있는 그 서버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겠죠. 뭐 툴 등록을 합니다. MCP 서버를 등록을 할 거예요. HTTP 방식이죠. 근데 방금 돌렸던 MCP 서버의 주소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버가 만들어지죠. 그럴 때 저의 그 워크스페이스 세팅 여기 이 리포지토리 안에서만 돌아가게 만들 거니까 밑에 걸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보였던 여기 mcp.json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방금 했던 게 방금 이제 생성했던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현재 지금 작동하고 있죠. 현재 5개의 툴이 돌아갑니다. 그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MCP 서버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기터 코파일럿의 에이전트 모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이제 뭐 프롬프트를 날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일 던져볼게요. 자, 던져보면은 얘는 방금 MCP 서버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도 레코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5개의 툴 중에 지금 리스트 업에는 그 툴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시킬 거예요. 쫙 실행을 시키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저녁 식사 9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요 말을 갖고 이 투두 리스트 아이템에다가 이번에는 add 투두 리스트 아이템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실행을 시킬 거야 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가 체크를 한대요. 자, 체크를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할 일 목록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MCP 서버가 만들어서 돌아갑니다. 저는 C샵으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MCP 서버를 만들었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MCP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MCP 클라이언트도 만들어 봐야겠죠? 자, MCP 클라이언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SDK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웹 기반의 MCP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썼던 MCP 클라이언트는 뭐였나요? 기터 코파일럿의 에이전트였죠. 그죠? 그런데 그건 우리 데스크탑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방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회사의 시나리오로 볼 때는 보통 웹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웹 기반의 MCP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챗봇 UI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웹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MCP 클라이언트를 이제 싱글톤 인스턴스로 이제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시켜요. 이제 그럴 때 쭉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팩토리를 해가지고 MC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럴 때 요 파라미터를 두 개를 이제 그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랑 클라이언트 옵션 두 개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클라이언트 옵션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이 MCP 클라이언트가 뭐 하는 클라이언트다라고 MCP 클라이언트의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를 보면은 SSE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웹 기반이기 때문에 SSE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스탠다드 IO 기반이라면은 STD-IO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SSE를 쓰는 거고, 그럼 SSE 기반일 경우에는 엔드포인트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웹이니까.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로컬호스트 3001번 포트의 SSE 엔드포인트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MCP 클라이언트는 저 MCP 서버를 연결해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해놓고 이제 그걸 이제 싱글톤 인스턴스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앱을 빌드하고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로직은 MCP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직입니다. 나머지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다른 게 있다면은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더 추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MCP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그 데모를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애플리케이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서 지금 여전히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쭉 해서 여기서 일단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랭귀지 모델, AI 모델을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오픈 AI를 선택을 했고요. 오픈 AI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IMCP 클라이언트, 즉 MCP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드포인트 갔죠. 엔드포인트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 만들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MCP 클라이언트 팩토리를 통해서 IMCP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앱을 이제 빌드하는 거죠. 빌드하고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NET 같이 런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앱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 클라이언트 앱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웹 기반의, 그러니까 .NET 기반의 블레이저 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이 쭉 돌아가면서 실제로 웹 UI가 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지금 딱 돌아가는 거 보면은 돌아갈 거예요. 자,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위에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살짝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좀 너무 컸나? 너무 큰가?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뒤에 이제 로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MCP 서버가 이제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클라이언트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잘 연결이 돼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로그에 찍혀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투두 리스트 아이템 하나를 추가를 했죠. 그 서버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똑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보일 거예요. 자, 할 일 목록 보여줘 하면은 똑같이 저녁 14 9시가 보이겠죠. 이렇게 저녁 14 9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결국은 이 MCP 클라이언트가 지금 아까 그 로그에서 찍혔던 것처럼 MCP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는 자연어로 할 일 목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할 일 목록이라 쳐도 되지만 오늘 할 일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을 AI, 즉 랭귀지 모델이 받아 쓰는 거고, 그럼 랭귀지 모델이 그걸 파악을 해서 MCP 서버가 저기 있구나, 그 서버한테 이런 걸 보내야겠다라고 딱 그 필요한 파라미터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에이전트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데모가 끝났어요. 자, 데모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제가 지금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다 어디서 돌렸나요? 내 로컬 컴퓨터에서 돌렸죠.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MCP 서버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MCP 서버를 지금 이제 컨테이너 돌리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제가 제 컴퓨터에서 로컬을 돌렸어요. 근데 내가 만든 MCP 서버니까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MCP 서버를 내 컴퓨터에서 돌리고 싶어요. 자,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런타임 버전이 맞지 않아요. 지원하지 않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단넷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단넷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자바나 파이썬이랑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단넷이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MCP 서버가 참 좋다는데 근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같은 파이썬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해 놓은 파이썬 그 런타임 버전이랑 MCP 서버가 만들어진 버전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노드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바일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렇죠? 나는 쓰고 싶은데 버전이 맞지 않아서 못 쓰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친숙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한다거나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이런 상황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죠? 컨테이너죠. 그죠? 바로 컨테이너가 나타날 타이밍이에요. 즉 MCP 서버를 컨테이너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러면은 컨테이너에서 돌리면은 이런 버전 충돌 문제 아니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언어, 런타임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MCP 서버예요. 왠지 꺼림직해요. 아, 이걸 쓰기에는 왠지 꺼림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서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격리된 환경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컨테이너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컨테이너만 날려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MCP 서버를 컨테이너로 돌릴 때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컨셉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도커 이제 데스크탑에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 큐레이션을 해주고 우리가 세팅을 해줄 테니까 그냥 니네들은 갖다 써라라고 해줬어요. 그게 도커 데스크탑 4.41 버전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도커에서 제공하는 MCP 서버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도커 데스크탑 버전이 4.41이 안 되면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익스텐션 부분이 있는데 익스텐션에서 도커 MCP 툴킷 익스텐션이라는 거 설치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현재 버전이 아마 1.0.1인가 그럴 텐데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도커 데스크탑, 도커 엔진이 이제 MCP 서버로 딱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커가 검증을 한 그 MCP 서버는 총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지금 넘은 상태고 이거보다 더 많겠죠. 지금 되게 유명한 것들이 4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검증을 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여기 계속 리스트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추가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걸 갖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MCP 서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직접 돌린다 하면은 각각을 따로따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도커 데스크탑을 통해서 하면은 저는 지금 여기 위키피디아 MCP랑 그다음에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MCP랑 두 개를 지금 활성화 시켜놨잖아요. 요게 하나의 도커 MCP 서버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경제적이겠죠? 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또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뭐 도커가 제공하는 고돈이라는 AI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주 쓰시는 뭐 클로드 데스크탑, 커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없어요. 저는 좀 슬프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UI는 없지만 CLI를 통해서 바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 됩니다. docker mcp client connect vs code라고만 해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방금 내가 해놓은 그 두 가지 있죠. 위키피디아랑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그게 MCP 서버로 하나의 MCP 서버로 딱 등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docker mcp client disconnect vs cod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명령어로 하게 되면은 도커 서버, 그러니까 도커를 통해서 MCP 서버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도커 데스크탑에 등록이 된, 즉 도커 쪽에서 등록을 해놓은, 큐레이션을 해놓은 것들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만든 MCP 서버를 컨테이너로 말아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등록돼 있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직접 컨테이너 도커런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시켜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도커 컨테이너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직접 MCP 서버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어디 있지? 여긴가? 자, 여기서 지금 제가 MCP 서버를 이게 아닌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여기가 아닌가? 어디지? 잠시만요. 지금 위치를 지금 까먹었는데 오케이. 여기가 아니고 요건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요거는 제가 만든 이제 MCP 서버예요. 제가 만든 MCP 서버인데 뭐 하는 거냐면은 마크다운 문서를 HTML로 바꿔주는 자, 그런 이제 MCP 서버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컨테이너로 말아 쓸 거예요. 지금 이미 컨테이너로 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MCP 마크다운 to HTML stdio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실행시켜서 쓸 거예요. 자, 요거를 실행시켜서 쓸 건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여기서 요거부터 이제 제가 이미지는 다 빌드를 해놨고요. 자, 빌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MCP 서버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가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 자,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디렉토리를 이제 만들 거고요. 자, 리포지토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만들어져 있죠. 여기다가 제가 요 MCP JSON 파일을 미리 정의를 해놓은 MCP 파일을 이제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붙여넣기 했어요. 그럼 여기를 열어볼까요? 자, 여기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그 MCP 서버에 위치를 넣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MCP 콘솔 랩에 그런 프로젝트 패스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잘못 집어넣었네.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컨테이너 어디 있어? 컨테이너 여기 있다. 죄송해요. 자, 이걸로 집어넣을게요. 자, 이걸로 집어넣습니다.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그럼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집어넣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도커 run irm 해가지고 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시켜서 이제 그 해라라고 돼 있죠.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요걸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짠 하고 스타트가 됐죠. 현재 얘는 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변환시키는 거. 그 툴 하나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 부분을 할까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기타 커파일럿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열어보면은 현재 이걸 다 빼고 쭉 해서 지금 제가 방금 추가했던 요거만 하나만 이제 추가를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하이라이트한 마크다운을 HTML 문서로 바꿔서
converted.html로 저장시켜줘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제가 여기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 하이라이트를 시켜놨으니까 이 부분을 HTML로 바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결과를 converted HTML로 저장을 시켜줄 겁니다. 돼야겠죠?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쭉 해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시킬 거야 라고 나왔으니까 딱 실행을 시키죠. 실행을 시킨 다음에 쭉 보면은 오케이, 여기서 지금 쫙 converted.html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방금 했던 하이라이트 쳤던 그 부분이 리스트랑 헤딩 4 그다음에 또 안에 리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 MCP 서버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그 기타 코파일럿의 에이전트 모드에서 활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약간 우리가 또 미심쩍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요 MCP 서버가 뭘 했나요? 내 컴퓨터에서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지가 마음대로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치면은.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MCP 서버가. 혹시 뭔가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찜찜한데? 저는 살짝 찜찜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약간 액티브엑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액티브엑스가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 컴퓨터의 보안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은행에서 한다고 하면서 내 컴퓨터를 맘대로 들여다보고 막 이것저것 파일 같은 것들 지 맘대로 막 삭제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공인인증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권한 없이. MCP 서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MCP 서버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MCP 서버가 굉장히 나쁜 마음을 품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MCP 서버를 만들 때는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MCP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는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인증, 오센티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 부여, 인가, 오서라이제이션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롬프트 인젝션 관련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일단은 MCP 서버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렇게 미심쩍을 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조금 이름난 회사들이 만든 MCP 서버를 쓰시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걸 쓰시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만들 때는 내부적인 어떤 절차가 그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해주고 내보내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만든 걸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컨테이너에 말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거기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로그인 할 수 있게. 그래서 남이 만든 걸 쓸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좀 그나마 검증이 된 거를 쓰시면 되고 그래도 끄림직하다 하면 아까처럼 컨테이너로 말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MCP 서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적어도 상대방이 내 MCP 서버를 쓸 때 로그인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지 적어도 그 인증을 하게끔 해야지만 일단은 인증이라는 한 단계를 거쳐서 내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인증과 관련된 얘기고요. 근데 또 이제 인증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MCP 서버는 자체적으로 뭔가 각자 할 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할 일에 해당하는 리소스만 건드릴 수 있게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증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유저네임 패스워드만 넣는 게 아니라 뭐 OAuth 방식으로 넣는다고 치면 거기에 권한 부여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를 해서 MCP 서버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딱 지정을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리고 MCP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고 치면은 이제 방금처럼 MCP 서버가 이상한 짓을 할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 이상한 짓은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내지는 프롬프트 포이즈닝 공격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 건 어떻게 되느냐? 아까 MCP 서버 할 때 MCP 서버에서 이름이랑 디스크립션 정해 주는 거 보셨죠? 그 디스크립션 부분이 MCP 클라이언트한테 MCP 서버가 나는 이런 툴이야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프롬프트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프롬프트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뭐 하는 일을 다 잊어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프롬프트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MCP 클라이언트가 보고 갑자기 획 해가지고 하고서 이제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CP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프롬프트 인젝션에 대한 그 대비를 하셔야 돼요. 가드레일을 시스템 프롬프트로 가드레일을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제일 브레이크 어택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룰 같은 것들을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프롬프트 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시면은 그나마 좀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사실 최근에 이런 관련된 그 보안 그 사고가 많이 이제 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MCP 서버 프로토콜은 작년 11월 달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죠.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막 그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내부 로직이 단순한데 구현 그 명세가 굉장히 단순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관련 사고가 터지니까 인증과 관련된 스펙을 최근에 추가를 했습니다. 3월 달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 SDK마다 구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현이 다 끝난 데가 있고 안 끝난 데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구현이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서버에다 구현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적어도 내가 MCP 서버를 만들고 내가 MCP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는 요 그 인증 관련 로직을 반드시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증 관련 로직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뭘까요? API 키로 이제 그 인증하는 그런 게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HTTP 방식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만드는 방식이죠. 그랬을 때 엔드포인트로 저렇게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밑에다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MCP 서버로 보낼 때 항상 그 헤더에다가 이렇게 API 키를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 쪽에서는 요거를 보고 이제 이 API 키가 있으면은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인증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리젝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현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서버 인증을 하는 MCP 그 키 API 키를 인증을 하는 미들웨어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MCP 오스 미들웨어라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로직이 들어갈 거예요. 전 지금 로직을 이제 공간이 없어서 뺐는데 이 로직 히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면은 API 키를 비교를 한다거나 뭐 하는 그 검증하는 로직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검증이 통과하면은 이제 MCP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검증이 실패하면은 401 에러 던지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안 설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가 아니겠구나. 자, 똑같이 이제 오픈AI MCP 이제 에이전트 단넷이에요. 요 뒤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도커 컴포즈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돌릴 거예요. 요걸 돌릴 거라서 자 그러면은 도커 자 컴포즈 업 빌드 할게요. 자, 하면은 컨테이너가 두 개가 이제 만들어져서 돌아갈 겁니다. 쭉 이제 만들어서 돌아가죠. 이거 뭐야? 만들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둘 다 돌고 있죠. 하나가 서버는 8080 포트로 돌아가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지금 30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이걸 보면은 컨테이너에서 지금 현재 MCP 서버 클라이언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80 포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딱 찍어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이제 MCP 똑같이 그 투두리스트 앱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컨테이너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아까 로컬에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할 일 목록을 놓고 볼게요. 자, 할 일 목록 하면 오타가 났는데도 얘가 보여줄까? 자, 이렇게 하면은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는 지금 API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보면은 여기서 좀 제가 클라이언트를 이제 찍어 보면은 현재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스펙트를 보면은 여기에 환경 변수로 해서 자, 투두 리스트의 API 키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서버 쪽에서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값이 지금 맞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 두 값이 다르다면은 API 인증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거부당하고 여기서 에러가 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API 이제 MCP 서버에 관련된 인증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데모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이 MCP 서버 어떻게 만드는지, 클라이언트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들을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보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되잖아요. 자, 요거 한번 사진 찍어 두시고요. 여기 수많은 링크들이 있습니다. 자, 단넷 샘플이긴 하지만 그냥 돌려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 처음 두 개의 링크는 MCP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이제 만드는 샘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링크가 바로 오늘 보여드렸던 그 데모가 있는 그 GitHub 리포지토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계속 MCP 그러니까 MCP 서버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 모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에이전트 모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MCP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뒤에 밑에 분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이제 그 한꺼번에 Q&A 세션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